네, 21번부터 다시 풀어볼게요. 21번은 21번은 그냥 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죠? 22번, 23번도 괜찮아요. 24번 볼게요. 24번은 어떻게 구해요? 이거를 C 컨트롤 잘 하시면은 하시고 나면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이 60, 죄송해요. 근데 탈출쇼를 보여드렸네요. 자, 다시. 부끄러워. 자, 60 곱하기 이거. 맞죠? 그래서 분수로 나타내서 60분의 75 곱하기 55. 뭐 이런 식인데 이걸 계산하지 마시고 또 이제 쉬운 거를 통해서 기준을 잡아서 하시면 돼요. 두 번째를 찾으라고 했을 때는, 두 번째로 큰 걸 찾으라고 했을 때는 제일 큰 걸 먼저 찾으세요. 어떤 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이게 클수록 좋잖아요. 이게 작을수록 좋고. 근데 얘가 60조니까 얘가 이제 다른 거 뭐 3배, 2배, 3배 이렇게 커요. 얘 대비 1.5배 크고. 얘가 3배 크니까 이것도 혹시 3배 크면 역전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확인만 해보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얘는 어때요? 얘보다 3배 큰데 3배 절대 안 되죠. 딱 봐도 46, 24, 90, 57, 30 뭐 3배 안 되잖아요. 얘는 1.5배 큰데 이것도 1.5배 안 돼요. 오히려 얘가 더 커요. 이거 여기서 5 증가고 여기서 5 증가하면 얘가 큰 거죠.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알겠죠? 2위도 같은 방식으로 찾으면 돼요. 넘어갈게요. 25번도 어렵지 않고 26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좋았던 것 같아요. 기억, 니은 쉽게 할 수 있고 디귿 2015년 대비 20년의 제조업 분야 산출량은 1% 이상 증가했다. 산출량은 노동 투입량 곱하기 노동 생산성이니까 2015년 대비 2020년 어떻게 구해요? 15년 대비 2020년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111.5 곱하기 91.6 한 게 1%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보면 되잖아요. 계산하기 할 수 있겠어요? 1%? 이게 뭐 10%, 9%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진짜 깔끔하게 비교를 정확하게 하시려면 항상 비교할 대상 이상적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101 곱하기 100. 그러면 딱 1%, 수배열상 1% 증가한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10% 이상 증가했고 이쪽으로는 10% 안 되게 증가했어요. 이게 큰 거예요. 1% 이상 증가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리을 15년 대비 19년 제조업 분야 노동 투입량은 5% 이상 감소했다. 이건 어떻게 알아요? 15년 대비 19년 제조업 분야 노동 뭐였냐? 자, 제조업 분야의 노동 산출량은 제조업 분야의 노동 투입량은 생산성 분의 산출량이니까 19년 생산성 산출량 다 있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111.3분의 106.2가 95%가 안 되는지 보자. 맞죠? 95%가 안 되는지 보자. 5% 이상 감소했는지 보자. 이 수가 이 수 대비 5% 이상 감소했느냐? 차이를 보면 돼요. 차이. 9라고 적었지? 2잖아요. 맞죠? 2. 차이가 5.2니까 5%안 되죠. 5% 뭐 5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5% 이상 감소 안 했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 27번. 이것도 누적도수 문제, 누적도수랄까? 어쨌든 뭐 괜찮은 문제인데,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 해설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하고, 2번만 볼게요. 2번 보면은, 건거율이 80%를 초과하는 시점은 지능범죄가 가장 낮다. 하고 지능범죄를 보려고 하니까 80% 초과한다고 뭐 이런 걸 계속 보지 마시고 일단 전체 값을 봐야죠. 전체 값을 보려고 하는데 보자마자 좀 튄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이거 대비 이거 비율이 이게 너무 1년 초가 너무 많아요. 직관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얘는 80%가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1대4로 비교해보면 돼요. 1대4 구조로 대충 보이잖아. 대충 4배 정도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거는 얘의 4배가 안 돼요. 그럼 80%를 딱
80%가 되는 시점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80%, 이게 전체의 80%가 안 되니까. 전체 범죄 발생 건수의 그 검거 1년 이내에 검거된 애가 80%가 안 되니까 80%는 1년 초과 시점에 도달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그런데 나머지는 딱 봐도 4배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4배가 넘어요. 4배가 넘으니까 다들 이 1년 이내에서 80%를 달성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8번. 뭐 이거는 그냥 하면 되고 29번 해설을 잘 적혀 있어요. 해설 보시면 돼요. 29번도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30번이 뭐 좀 괜찮은 내용일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다른 거는 해설 읽으면 되고 다른 것도 아이디어가 다 있는데 해설 읽으면 되고 기술무역수지비를 구할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가셔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가끔씩이 이런 식으로 넣을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식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수출 플러스 수입, 수출 마이너스 수입. 그리고 수출 특가지수 이런 개념도 어디서 본 적 있죠. 국경에도 국제경제에도 나오고 이게 피셋 모강 이런 데도 종종 나와요. 이렇게 생긴 식이 있을 때 이게 지금 기술무역수지비를 해석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y분의 x의 비교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y분의 x를 비교하는 형태예요. 그 본질만 하나 알아가세요. 왜 그래요? 이렇게 비교를 한다 쳤을 때 비교한다 치면은 양변에 플러스 1을 해줘 보세요. 양변에 플러스 1을 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분필이 다 부셔지고 있어요.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 양변에 이거 사라지죠. 그럼 이 식만 남으면 우리 뭐 알고 있어요? y분의 x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y예요. 제가 항상 y를 x처럼 정되는 버릇인데 y분의 x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상호비 개념을 배웠으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비교할 때도 y분의 x로 그냥 비교하면 되는데 이것만 잘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해설에 잘 적혀 있으니까 해설 보고 풀어보세요. 31번 기업 시장형 공기업의 기관당 임직원 수가 준시장형 공기업보다 많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기관당 임직원 수를 하려면 이거 못 구해요. 없잖아. 어떻게 구해요 이거를. 그쵸? 그러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형 공기업에 속한 기업 수가 20개라면 이게 20개라면 이거는 17개였을 거고, 맞죠? 그럼 배율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3.4배, 이거는 4배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형 공기업이 준시장형 공기업보다 많아요? 안 많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2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0개 이하이다. 맞죠? 그 다음에 기관당 임직원 수는 준정부 기관 전체가 위탁이니까 이게 이거보다 많다. 근데 가로로 비어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랑 비교해주면 돼요. 그냥. 왠지 아시죠? 만약에 얘의 이 기관당 임직원 수가 더 크면은 얘랑 섞으면 전체가 이 부분보다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V학원에 A반, B반이라는 반이 있어요. A반, B반 이렇게 반이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A반, B반 반이 있는데 이쪽 반은 평균 점수가 70점이에요. P셋 평균 점수가 70점인데 이 평균 점수가 V학원 전체의 평균 점수보다 높으냐라고 얘기했을 때 A반 평균 점수만 알면 되죠. A반 평균 점수가 만약에 90점이면은 두 개 평균 내면은 당연히 B반 점수보다는 V반 전체가 높아질 거고, 얘가 만약 90점이 아니라 60점이었으면은 둘이 평균 내면은 V가 B반 아래로 갔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A랑 B랑만 비교하면 된다. V반 평균을 몰라도. 그래서 이것도 기금이랑 위탁이랑 둘이만 비교를 하면 된다. 비교는 해보시고. 자, 디귿.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에 속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준정부 기관이라면
이게 다 준정부래요. 중정부가 96개예요.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과기부랑 보건복지부 더하면 얼마예요? 88이잖아요. 그쵸? 그쵸? 88이니까 88, 이 안에 여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96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하는 공공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걸 어떻게 구해요? 이 안에 속하는 공공기관 중에 기타가 반드시 들어간다. 이 안을 얘를 41을 기타가 아닌 애들로 다 채울 수 있느냐 이걸 보면 돼요. 그럼 반드시 기타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그쵸? 아닌 애들은 여기 아까 96에 88 뺀 8 남았고 37 남았고 46이 아직 남아있어요. 46으로 산업통상부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기타 공공기관이 안 들어갈 수도 있죠. 틀렸고 혁신도시가 총 10개라면 혁신도시를 소재지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최소 244개이다. 어때요? 전체 공공기관의 수는 351개인데 혁신도시가 10개래요. 근데 혁신도시 안에 들어있는 기관수를 다 모르잖아. 5위까지 알잖아요. 그럼 얘를 최대로 해야 이 최소값이 나오겠죠. 혁신도시에 안 있는 애들. 그게 최소값이 나오겠죠. 어떻게 최대로 해요? 원래라면 21, 5위가 11이니까 이것도 다 11이었다면 이건데 지금 이제 같은 경우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10, 9, 8, 7, 6으로 나머지 5개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다 더하고 이거 다 더한 값을 뺀 게 244인지 보시면 돼요. 자, 뭐 하는 거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32번 기업 한국의 총 대외 원조 금액은 6억 4천만 달러 이상이다. 어떻게 구해요? 한국의 총 대외 원조 금액은 6억 4천만 달러 이상이다.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써서 구하면 되는데 비중이 이렇게 한 자리 수인 거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0.9 이런 건 더더욱 쓰면 안 되고 어떤 걸 쓰면 좋아요? 한 이렇게 두 자리 정도 된 거 쓰면 좋아요. 그냥 게다가 얘는 14.3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7을 곱하면 되죠. 14.3이 7분의 1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얘를 7을 곱하면은 64,000달러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넘죠? 그리고 니은 2018년 산업에너지 분야의 대원조 금액이 1억 달러 이상이다. 14점, 전체 14.2가 1억 이상인지 보는 거예요. 14.3이 9283인데 단위 생각하지 말고 100 생각하세요. 14.2는 당연히 1억이 안 되죠. 9282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수처럼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항목을 썼을 때 제일 쉽게 비교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2018년 기타 분야의 대원조 금액은 중남미에 대한 대원조 금액보다 많다. 기타 11.7 전체의 11.7% 이 중남미가 11.7%가 되냐 안 되냐 해보라는 거죠.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애들이랑 비교해봐도 되고 아니면 얘를 뭐 더해봐도 되고 얘 더하면 얼마예요? 10.3으로 11.7이랑 비슷해지는데 이거는 아직 66 정도밖에 안 돼서 너무 모자라잖아. 이게 10.3을 11.7로 올리면은 66이 79까지 가겠어요? 한 20%가 올라가야 되는데 절대 안 가죠. 그쵸? 그래서 얘는 11.7%보다 많다, 높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고 틀린 거죠. 리을 2018년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달러라면 근데 나와 있는 애들이 달러 단위니까 우리도 달러 단위로 확인해 줘야죠. 그래서 아시아에 대한 게 200-000 이상일 것이다. 이걸 확인해 보면 되죠. 선생님 이건 단위는 어떻게 합니까? 20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사이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단위를 정확히 생각해 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1,000달러고 이것도 단위가 1,000이니까 1,000 대 1,000이면 100만이잖아요. 그쵸? 100만이니까 이게 10억이고 이게 100억이고 이게 1,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단위가 1,000억 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두 개 딱 이 단위랑 이 단위만 합쳐서 100만 만들고 여기다 콤마가 하나 더 있으니까 100만 앞에가 10억이잖아요. 그래서 2,110억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단위가 땡땡땡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1,000억 단위다. 자, 저 단위에서 1,000억 원이다. 사이즈를 그렇게 잡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거는 이 아시아가 200 이상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비중을 가지고 구하는 거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바로 밑에 보이는 3을 가지고 구할 것 같아요. 이거를 11배 이상 해줘야 돼요.
112배 이상 해줘야 돼요. 그럼 193을 11배 올리면 당연히 200 넘겠죠. 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문제 괜찮은 것 같아요. 33번. 이거는 현미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종의 백미 생산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현미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종을 찾는 게 뭐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찾을 수 있어요? 현미 생산량은 이거니까, 이걸 통해서 구하는 거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걸로만 구하려면은 도정률, 현백률, 벼투임량 이걸로 구한다 칩시다. 벼투임량 대비 백미 생산량 하면 도정률이고, 그 백미를 이걸 뒤집어야, 현백률 뒤집어야 거의 곱했을 때 벼투임량 대비 현미 생산량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현백률을 92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 넣어준 분수를 여기다가 곱해주면 돼요. 맞죠? 근데 이거 5개를 분수 비교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답이 이거 아니면 이거다. 3번은 홀선지니까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풀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푸는데 답이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해서 비교할 걸 줄여서 비교하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한 답은 뭐예요? 백미 생산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백미 생산량이 1836이 되거나 2576이 될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어요? 백미 생산량은 도정률만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어요. 1836이 되려면 되게 작아야 되잖아, 지금. 어디가 되게 작아?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사이즈가. 이거 딱 했을 때 대충 보는 거예요. 5, 3, 15, 5, 6, 30, 180. 아, 이거겠구나. 이렇게 대충 생각하면 돼요. 그럼 D고. 2576이 되는 것도 이렇게 대충 해보면 돼요. 대충 해보면 이게 A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A랑 D만 비교한다.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알겠죠? 니은은 하고 나면 니은은 뭐 이거랑 이거만 비교하면 되니까 또 하시면 되고, 같은 논리로. 자, 넘어갈게요. 34번, 35번은 뭐 드릴 말씀이 그렇게 없고 차근차근 푸시면 되고요. 36번도 크게 할 말은 없는데 5번만 한번 보고 할게요. 5번. 50에서 59세 귀농인 한 명당 동반 가구 원수는 0.3명 이상이다. 50에서 59세 귀농인 한 명당 동반 가구 이렇게 쳤는데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빼서 뭐 구해서 아니에요. 얘가 얘의 1.3배 이상인지 보면 돼요. 얘 합이 1.3배 이상인지 왠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힌트는 이거예요. 그거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는 임직원 문제. 이 문제도 뭐 해설에 잘 적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8번. 이거는 뭐 할 말이 있는데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이게 결국 실점 득점 플러스 득점 실점 분의 실점 득점인 거잖아요. 이거 뭔가 이 뒤집혀 있는 거잖아. 뭐 써먹고 싶지 않아요? 아래 위로 이 경기력을 곱해주면은 이 경기력이 A라 쳤을 때 A의 제곱 플러스 1분의 A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럼 A가 클수록 이 값은 크죠? 왠지 아시겠죠? A가 클수록 이 값이 크다. 왜 그래요? 똑같이 돼 있는데 이거는 플러스 이렇게 희석을 시키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커요. 12 플러스 1분의 12가 커요. 여기서 분자는 20% 정확히 커졌지만 여기서는 20% 커진 거 아니죠, 분모가. 2 희석을 시키는 바람에 이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1이 희석을 시키기 때문에 A가 클수록 이 크다. 자, 그래서 결국 핵심은 경기력이 가장 높은 애, 가장 높은 건 아니고 경기력을 통해서 실점분의 득점을 통해서 순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순위를 세우면 문제가 잘 해결돼요. 넘어갈게요. 끝났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9회차도 문제는 괜찮았고 난이도가 조금 걱정되네요. 네, 엄청 쉽게 만든 건데 제가 엄청 쉽게 만들려고 하면은 보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각오로 엄청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발 60점, 이번에 60점 넘어주기, 60점 초반 기대합니다. 중후반까지는 절대 못 갈 것 같고 60 초반 진짜 안 돼도 50점 후반 나와야 돼요.
D가 안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시험은 시험 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치는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 난이도는 아주 쉽게 해볼게요. 아주 쉽게 할 테니까 매기고 퍼센트도 보지 말고 다 버리세요. 그냥 실전에서 실전 연습, 마지막 시험에 의의는 그냥 실전 연습으로 실전에서 필요한 준비물이나 이런 거 한번 챙겨보고 내가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감각 한번 느끼러 가는 거니까 문제에 대해서, 점수에 대해서, 퍼센트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시점에서 안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겠죠?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